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명심보감 365 제9강 신사동 건물만의 경매 무효인가 유효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신사동에 집합건물만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신사동의 그 홍미닭발집 건물인데요. 이쪽 먹자골목 쪽이죠. 전경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물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건물만. 근데 이거는 지금 일단 등기부상 집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 목록을 보시면은 부동산이 몇 개냐면은 개수는 이 번호로 구분을 하거든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구분 건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각각 보면은 일동의 건물 표시, 전유 부분 건물 표시에서 요거는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나 대지권 표시가 없죠. 그래서 건물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일단 우리가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 물건 자체가 무효가 돼서 경매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소유권이 말소가 되고, 그러니까 말소가 되고 소유권이 뺏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매각 대금 낸 것을 다시 회수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회수는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무효가 되는 물건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매수대금으로 내고 뭐 이런 낭패를 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면은 가능하면은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직접 열심히 이것저것 물건을 받다 보니까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매각대금을 매수하는 그런 사례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무효가 예상되는 그런 유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매각 물건이 무효가 되는 경우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사동 매각 물건이 유효인가 무효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합의 등기가 공유 등기로 잘못 이기되어서 경매에 나온 경우,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경우냐면은 사건은 이제 토지만 경매에 나왔고 건물은 매각 외입니다. 매각 외인데 제가 이 토지만 경매를 받았어요. 그리고 건물 주로 돼 있는 A를 상대로 뭐 지료 청구하고, 지료 청구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지료 청구를 했는데 요 A는 이것이 애당초 합의였고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이 안 된다. 근데 처분이 됐으니까 무효다. 이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 등기부를 이제 폐쇄 등기부까지 거슬러서 띄워보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전 전에는 합의로 돼 있습니다. 합의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경매를 받을 때 그때는 이제 과거 폐쇄 등기부가 이렇게 2기가 된 게 있어요. 2기가 됐는데
이기가 됐을 땐 여기 이제 공유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공유 A, B, 뭐 C 이렇게 지분별로 이렇게 이기가 되고, 그리고 C에 대해서 뭐 경매가 나오고, 요 C 지분을 제가 이제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공유로 알고 받았고, 또 법원에서도 보정을 냈는데 이것은 공유로 알고 법원에서도 이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과거에 거슬러서 구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요 이기 되는 과정에서 요 합의 등기를 공유 등기로 했다는 거죠. 등기가 잘못되면은 그 등기부 자체의 그 등기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합의인데 공유로 돼가지고 이게 무효라면은 무효의 터잡은 이 경매 이 압류 등기도 무효고, 경매로 매수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게 또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까지는 안 갔지만 2심까지 가서 무효로 확정이 됐습니다. 무효로 확정이 됐으니까 제가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도 이것은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말소는 안 됐지만 무효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소유권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효를 터잡아서, 무효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게 발생이 되거든요. 741조. 무효면은 부당이득이 발생이 되는데, 부당이득을 누가 했느냐? 배당권자가 했습니다. 배당권자. 또 이 무효가 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국가에서 이기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750조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등기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놓고, 부당이득을 예비적 청구로 놔가지고, 이게 안 되면은 뭐 이걸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촉법상의 그때 당시는 연 20%인데요. 20%까지, 지연이자 청구까지 해서, 다 회수는 했는데, 아무래도 번거로움이 좀 따랐죠. 이런 식으로 무효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물만 처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전유 부분하고 대지사용권 지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주물이 전유 부분이고 종물이 대지사용권이 되는데, 종물만 처분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건 집합건물법 20조에도 있죠. 그런데 공매가 주로 이제 많이 그런 게 보이는데, 이 공매에서 토지만 압류해서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종물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당한 건데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강남 반포동에 고급 빌라가 있습니다. 이 빌라는 이제 집합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분이 나왔는데, 이 빌라의 대지 사용권으로 대응이 되는 지분이겠죠. 근데 이 지분을 제가 이제 공매로 받았습니다. 공매로 받아갖고, 공매로 받았는데, 오히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여기 이제 A라고 하면은 A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요 지분은 대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이것만 처분할 수 없다. 이거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오히려 전유 부분 구분 소유자가
소유권을 종물로서 취득을 한 거다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효를 전제로 한 거죠. 대지 사용권만의 종물만의 처분은 무효다. 그래서 전유 부분 주물 소유자한테 이전해 달라 이런 청구를 당했는데 일부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패소된 거는 무효를 원인으로 해서 배당을 가져간 공매니까 배당 가져간 사람은 이제 세무서가 되겠죠. 세무서도 국가예요. 국가니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도 이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구분 건물이 있는데 이 구분 건물 소유자가 여기에 상응하는 지분이 있을 때 이때를 대지 사용권이 성립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주물이 되고 이게 종물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처분을 뭐 공매로 한다든지 경매로 한다든지 또는 뭐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가압류를 한다든지 가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지 사용권 이후에 했다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효. 물론 분리 처분이 가능한 거는 대지 사용권 이전에 여기에 근저당이 돼 있고 이 근저당에 기해서 임의 경매가 됐다면은 요거는 유효죠. 대지 사용권 성립 이전이니까 유효고 요 유효인 근저당이 터져봐서 대지 사용권 성립 이후에 경매를 해도 이것도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취득한 소유권도 유효가 되고 이거는 이제 분리처분 가능한데 대지 사용권 성립 이후에 발생된 이런 것들은 이제 무효가 돼서 여기에 터잡은 경매를 통해서 피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종종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집합 건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것도 제가 사례가 있습니다. 제 경험 사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집합 건물이 성립이 되려면은 집합 건물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 건물 성립 요건.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구조라는 거는 뭐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놓는 걸 얘기하겠죠. 이용상이라는 거는 이런 쇼핑몰 같은데 이렇게 표를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용상 독립성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분 의사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제 4단계 건축적인 건물 4단계에서 성립이 되고, 구분 의사는 허가라든지 또 뭐 분양 계약이라든지 뭐 이럴 때 구분 의사가 나오는데, 요거에 이제 교집합인데 보통 이제 4단계 시점에서 집합 건물이 성립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공매를 받았는데 구분 건물입니다. 등기부도 있고 받았는데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건물이 없는 거예요. 없고 추측컨대 이렇게 1층,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라면은 이렇게 지상 주차장 가는 사선 램프가 있죠. 램프.
램프가 있고 이제 여기 2층으로 넘어가고 1층, 2층. 이거 이제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 공간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구분 건물에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조회하고 알아보니까 여기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맞는데 이것이 과연 구조상 독립성이 있느냐? 구조상 독립성이 있으려면은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뭐 건물이 마비가 되겠죠. 오히려 저는 여기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통행료를 뭐 받는다든지 뭐 이게 훨씬 좋겠지만 제가 봐도 이 구분 건물이 아닌 겁니다. 등기는 돼 있지만 구분 건물로 돼 있지만 등기는 뭐 등기에 불과한 거고 실체적으로 집합 건물 성립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등기는 집합으로 돼 있지만 요 실체적으로 요건에 해당이 안 되면은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이게 무효고 말소가 된다는 거죠. 말소. 그럼 제가 받은 거는요. 제가 받은 이 집합 건물은 저도 이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합 건물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여기에 딸린 압류, 뭐 근저당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이걸 터잡아서 경매 받은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매각대금은 다시 회수하면 돼요. 매각대금은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회수하면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따르죠. 이거는 이제 이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검토를 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 집행법원도 사실은 집행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체적인 거는 따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이 무효인 경매는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것은 무효다. 무효니까 부당이득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해서 자금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촉법상의 20% 이자를 받기 때문에 뭐 손해가 아니라 조금 뭐 수익도 나긴 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이제 따르는 거죠. 소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받은 물건 중에서 무효가 돼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소소한 힘을 뺀 그런 사례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제가 많이 한 편이었는데 선순위는 다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선순위를 지우지 못하면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요 선순위 가처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선순위 가처분은 무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효가. A가 있는데 A가 소유권자예요. B가 선순위 가처분. 피보정 권리는 뭐 소유권 이전 청구. 가처분은 피보정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를 위해서 가처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C가 이제 뭐 강제 경매를 했다. 근데 P가 이제 경매에서 매수했다. 소유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돈 권리고 말기등이니까 이 말기등 앞선 안돈 권리는 이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 없는 걸 인수한다 그러죠. 근데 이 가처분은
처분 금지 효력이 있어요. 처분 금지효. 처분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분을 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지워지느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요 B는 여기다가 가처분에 기한 이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 소유권은 요건 말소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소유권 이전 하자마자 이건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적을 다했으니까 이것은 또 말소가 되고요. 그럼 깨끗하게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거꾸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뭐 패소를 한다. 패소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어지는 거죠. 이게 지어지고 소유권은 온전히 이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가처분은. 이걸 분석해서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다 이거를 지우고 깨끗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제가 이걸 뺏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처분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면은 이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지어지면은 P는 또 매각대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를 전제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무효 그러면은 부당이득이 발생이 됩니다. 부당이득 그럼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청구하면 돼요. 배당 수령자. 이득이라고 하죠.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은 어느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유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동시에 내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석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신사동 매각물건 분석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신사동 경매가 도대체 어떤 건가? 아까 제가 집합 건물을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집합 건물은 무효라고 아예 법원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뭐 다른 거는 분석하지 마시고 이 건물이 지금 법률상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만 평가하고 매각을 했고, 이게 한 40억 정도 되죠. 2011년인가 2년인가에 40억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똑같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무효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구분 건물만의 매각으로 나왔는데, 누가 한 명이 한 11억인가 대략, 평가는 한 40억대인데 누가 한 명이 11억에 이제 받아갔습니다. 이게 2011년인가 12년도 당시의 일입니다. 근데 이 P가 이제 건물만 이제 취득을 했는데, 토지 지분권자,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법률 관계가 이제 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P한테 뭐 지료를 달라, 뭐 철거해라, 뭐 이런 식의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요. 근데 P는 오히려 너는 종물만 대지 사용권만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종물만 매수했기 때문에 너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오히려 집합 건물이고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인데, 이 대지 사용권만 너가 매수했기 때문에 너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는 어떻게 손을 들어줬냐면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철거하라고 그랬고 이게 A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치료를 줘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A가 P를 상대로 치료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청구했는데 P는 여기에 대해서 무효 항변을 했어요. 네 권리는 무효다.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요 집합 건물에서 집합 건물성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무효 주장은 이건 이제 대지 사용권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이렇게 집합 건물이 아니니까 온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판결의 의미는 A가 승소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가 경매로 전에 받은 그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건물들은 집합 건물 대장, 집합 건물 등기에도 불구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성이 집합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집합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집합 건물을 받았는데 제 스스로 집합 건물 아니다라고 하는 무효인 전제에서 부당이득 막 청구하고 그래갖고 승소 판결 받아서 부당이득금 회수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무효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은 집합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P가 경매로 매수했단 말이에요. 매수하고서 여기 뭐 A한테 또 근저당을 또 설정하고 또 뭐 B한테 뭐 압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걸 취득한 다음 경매로 2011년에 취득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입니다. 뭐 가등기. 근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니까요. 집합 건물 아니니까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경매가 나왔냐면 이 근저당 꺼내기 위해서 임의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임의 경매도 무효 아닙니까? 물론 순전히 제 사견을 토대로 한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이건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는 물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것을 평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집합 건물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무효고, 무효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 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무효인 임의 경매에 터잡아서 자 Q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다. 뭐 이거 다 지워진다고 쳐도 이것도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이런 물건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를 아무리 싸게 받아도 뭐 철거될 위험도 있고, 뭐 철거도 심각하지만 철거보다도 이거 자체가, 이 물건 자체가 무효인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무효가 분명한데 이거를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집합 건물이 무효인 판결을 받았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경매에 내보낸다? 이거는 아무리 싸게 나와도 무효는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좀 특이해서 오늘 이 사건을 소개를 하는데, 제 개인적 결론으로는 이 신사동 매각 물건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경매 명심보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